156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형 8번에서는 자, 하나는 보통 1제곱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 5제곱, 4제곱 이랬는데 지금은 둘 다 5제곱,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개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면 천상례도 곱골이니까 앞에 있는 식에서의 바로 일반항과 뒤에 있는 식의 일반항을 뭐 해주면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각각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 컨비네이션 R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거 1, 뒤에 거 X를 적었고 바로 뒤에 있는 R을 뒤로 보내버리고 5-R을 바로 앞에 지수로 보내버린다고 했죠.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이 뒤에 있는 바로 이 식의 바로 일반항을 생각해 보면 자, 지수 컨비네이션 R이잖아요. 근데 R을 여기서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S라고 말을 합니다. R 다음에 문자가 S니까 바로 문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앞에 게 얼마죠? 2가 되고 뒤에 게 X가 되니까 동일하게 뒤에 있는 S는 뒤로 가고 4에서 S를 뺀 게 앞에 지수로 붙으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항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이 식의 전개식의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일반항을 곱해서 자, 개수 부분과 바로 변수 부분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5 컨비네이션 R이 있고요. 자, 1에 5-R 제곱은 1이니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 4 컨비네이션 S와 그리고 2에 바로 4-S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변수 파트는 여기 R이고 여기가 S니까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R 플러스 S로 나타내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고 바로 계수 파트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슨 파트가 된다? 변수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r 플러스 s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이라는 것은 제한 범위가 있죠. 지수 컨비네이션 r이니까 r은 0부터 5까지의 정수가 되는 거고 S는 어떻게 되나요? 지수 컨비네이션 S니까 0부터 지수 4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정수값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R 플러스 S가 2가 되는데, 자, 부정방정식이지만 R과 S의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수를 더해서 2가 되기 위해서는 자, 0부터 가능하니까 R이 0일 때 S가 무엇이면 된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R이 1일 때 S가 1이 되면 되고 R이 2일 때 S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각각의 X제곱의 개수가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개수 파트가 여기가 되니까, 그죠? 자, R에다가 0, S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컨비네이션 0이 되네요.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맞나요? 0과 2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2의 몇 제곱이 된다? 4-S니까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5 컨비네이션 1에다가 4 컨비네이션 1이 되죠. 그리고 2에
자, S자리에 1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R에 2, S에 0을 대입하면 자, 5 컨비네이션 얼마가 되고 2가 되고요. 자, 4 컨비네이션 0이 되겠죠. 그리고 2에 S자리에 0을 넣으면 4가 되니까 이 각각의 개수를 구해서 더한 것이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 컨비네이션 0은 얼마죠? 1이 되고요.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이 4가 되니까 자, 24가 되어서 자, 24x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5 컨비네이션 1은 5가 되고요. 4 컨비네이션 1은 4가 되고 자, 2의 세제곱이 8이 되겠죠. 자, 따라서 5, 4, 20과 8을 곱하면 160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5 컨비네이션 2는 10이죠. 그리고 4 컨비네이션은 1입니다. 2의 4제곱이 16이니까 바로 160이 되어서 자, 각각이 24의 x제곱, 160의 x제곱, 160의 x제곱이 되니까 모두 더하면 바로 320에서 24를 더하니까 344의 x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x제곱의 개수는 바로 344, 바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맞죠? 우리 요 부정 방정식을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R과 S의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바로 분류해서 각각의 개수들을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57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이번에는 X의 개수가 8일 때 바로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세제곱, 다섯제곱이니까 각각의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자, 앞에 부분은요, 지수 컨비네이션 R이니까 3 컨비네이션 R이 되죠. 앞에 게 A, 뒤에 게 X가 되죠. X의 뒤에 있는 R제곱이고, A에는 3-R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X의 5제곱은 자, 지수 컨비네이션 R인데, 자, R을 이제는 S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자, 1 앞에 거, 뒤에 거 X입니다. X에 바로 S제곱, 1에는 5-S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일반항을 뭐한 것이, 바로 곱한 것이, 바로 이 식 전체의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개수 파트, 변수 파트로 나누어 보면요. 3 컨비네이션 R에 자, A의 3-R 제곱인데 여기 5의 컨비네이션 S를 먼저 적어 볼게요. 그럼 여기 1의 5-S는 생략해도 되겠죠. 1이니까. 그러면 개수 파트에 A에 바로 3-R 제곱이 하나 더 곱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A에 3-R 제곱이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개수 파트가 되고. 자, 변수 파트는 X의 앞에 R과 뒤에 있는 S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파트? 개수 파트. 여기가 변수 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수 부분, 변수 부분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의 개수니까 x는 지수가 1이죠. 그러면 r 플러스 s가 무엇이 되라? r 플러스 s가 무엇이 되는 1이 되는 r과 s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r과 s는 제한 범위가 있죠. 자, 앞에 지수가 3이니까 r은 0부터 3까지의 정수가 되고 s는 앞에 지수가 5니까 0부터 5까지의 바로 정수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1이 되는 것은 자, 0과 1, 1과 0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x의 개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R이 0이고 S가 바로 무엇일 때? 1일 때는
자, 3 컨비네이션 0 곱하기 5 컨비네이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A에 3-R 제곱이니까 R이 0이니까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 컨비네이션 1이 되고 여기는 5 컨비네이션 0이 되겠죠. 그리고 A에 3-R이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어라? 8이 되는 그런 실수 A의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3 컨비네이션 0은 1이죠. 5 컨비네이션 1은 5가 되니까 5A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플러스 3 컨비네이션 1은 3이고 5 컨비네이션 0은 1이니까 바로 3A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8이 되는 바로 A 값, 실수 A 값을 찾으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바로 보이나요? A에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바로 8이 된다는 게 보이죠. 3차 방정식이니까 물론 실수값이 3개까지 존재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말은 그 실수 A 값은 딱 하나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봤을 때 A가 1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5 더하기 3이 8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5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8이 꼴 0이 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a 마이너스 1을 반드시 무엇으로 갖는다?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5a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바로 5a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5a 세제곱이 되고 3a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a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서 플러스 8a가 되어야지만 8a 제곱과 마이너스 5a 제곱이 3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8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이용하면 된다?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죠. 자, A 세제곱의 개수, A 제곱의 개수. 자, A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8까지 적어준 다음에 자, 이때 나누어 줄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누어 줄 때는 바로 무엇으로? 1을 넣었을 때 0이었으니까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5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5가 되고 더하면 8이죠. 곱하면 8이 되고 더하면 8입니다. 곱하면 8이 되어서 얼마 된다? 0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1이 바로 뭡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A-1로 표현해야 되죠. A 플러스 1이 아니죠. 그리고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5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8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2차식이. 따라서 얘가 0인 값과 얘가 0인 값인데 여기서 벌써 1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이 2차 방정식은요. 이럴 때는 판별식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면 A의 개수가 8이니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 반이 4니까 제곱하면 얼마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하면 40이 되어서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은 흑은을 갖는다는 거죠. 흑은.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다는 의미니까 바로 실수 A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얘를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A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A축이 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흑을 갖는다는 말은 이 2차 함수가 이 X축과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흑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즉, 이 2차 식은요, 항상 뭐다?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공통수학 원에서 우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3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A 값이 실수 값이 하나가 보이면 그 하나가 바로 값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 A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직접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A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A의 값의 합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8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36으로 주어졌네요. 그때 이 자연수, 즉 1 플러스 x의 이 지수를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n은 2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앞에 부분의 일반항과 뒤에 부분의 일반항을 곱해서 바로 x제곱의 개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보낸 일반항은 우리 1 플러스 x의 n제곱이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적을 수 있나요? 지수 컨비네이션 R에 바로 x의 바로 r제곱이 된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줘야 되겠죠. 이 1일 때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되잖아요. 왜? n-r제곱 해봤자 1이니까. 그러면 뒤에 부분도 봅시다. 자, 8이니까 8 컨비네이션 s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1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x제곱에 바로 s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계수 부분과 변수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바로 n 컨비네이션 r에다가 자, 8 컨비네이션 s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계수 부분이 되고 계수 부분이 되고 변수 부분은 x의 r제곱과 x의 2s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r 플러스 2s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계수 파트가 되고 여기는 변수 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x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r 플러스 2s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r 값과 s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과 S는 제한 범위가 있네요. R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값이 되는 거고, 이 S는 어떻게 되나요? 0부터 8까지 될 수가 있죠. 그런 정수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R이 0일 때, ES가 2가 되려면 S는 1이 되면 되고요. R이 1일 때는 어떻습니까? R이 1이 돼버리면 ES가 1이 되어서 S는 2분의 1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R과 S는 정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R이 1일 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가 무엇입니까? 짝수죠. 여기가 짝수고 ES 자체도 짝수죠. ES니까 짝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짝수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짝수가 됩니까?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하면 안 되죠. 그러면 홀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R은 천상 뭐일 수밖에 없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을 포함한 짝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만 알아도 이 R에는 홀수 1, 3, 5, 7, 9는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따라서 R이 얼마일 때? 2일 때를 생각하는 거죠. 2가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려야 되니까 S는 바로 0이 돼버리고 R이 4가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S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S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R은 0, S는 1이니까 R이 0이니까 N 컨비네이션 0에다가
자, S가 1이니까 바로 8 컨비네이션 1이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이 2니까 N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곱하기죠. 8 컨비네이션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바로 3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n 컨비네이션 0은 얼마입니까? 1이죠. 모든 컨비네이션의 0은 1이니까 1 곱하기 8이 되겠네요. 8 플러스에다가 n 컨비네이션 2는 우리가 바로 컨비네이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n, n-1 하나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8 컨비네이션 0은 1이니까 그죠? 2분의 n, n-1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3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암산해 보면 n, n-1은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8이 이하하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자, 26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26이 아니라 28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28이 되니까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2 곱하기 28인데 물론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 n은 바로 2보다 큰 자연수잖아요. 그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의 무엇이 된다? 약수가 되면서 한 개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럼 28이 무엇입니까? 4, 7이 28 아닐까요? 그러면 2하고 4하고 곱하면 8이 되고 8 곱하기 7로 56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n-1보다 n이 더 크니까 n의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도 약수 개념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자연수 n의 값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5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이 문제 속에 아주 좋은 개념거리는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데 나오기에는 조금 아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인데 왜 아쉽냐 하면 선생님은 이걸 보는 순간 답을 알아버려요. 답이 바로 이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이 7 있죠. 이거를 2배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컨비네이션에 있는 7이 있죠. 이건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n과 r을 더하면 21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를 암기하고 있으면요. 물론 뭐 암기를 하든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암산으로 그냥 1초 만에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상에 안에 있는 내용상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내용들은 있지만 문제로 내기에는 좀 아쉬운 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걸 개념을 모른다면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푼 사람과 풀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 내기는 아까운 문제다. 그러니 절대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은 x 0제곱의 개수다. n 컨비네이션 1은 x의 개수죠. n 컨비네이션 2는 x제곱의 개수가 되고 n 컨비네이션 n은 x의 n제곱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느닷없이 7 컨비네이션 0이 아니라 7 컨비네이션 0의 제곱이요. 각각의 제곱입니다. 각각의 제곱. 만약에 이 제곱이 없다면 얘는 그대로 답이 2의 7제곱이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항의 제곱이 다 돼 있어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곱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요, 다시 고쳐본다면 7 컨비네이션 0의 제곱은 7 컨비네이션 0을 몇 번 적을 수 있다? 두 번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7 컨비네이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7 컨비네이션 1을 몇 번? 두 번 적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두 번씩 적으면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스킬을 부릴 수 있냐면 이 둘 중에 하나는 7 컨비네이션 0은 7 컨비네이션 뭐가 똑같습니까? 7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도 마찬가지로 7 컨비네이션 1은 7 컨비네이션 6과 같겠죠. 이렇게 고쳐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귀찮더라도 선생님이 다 적을 볼게요. 7 컨비네이션 2 곱하기 여기는 7 컨비네이션 5가 되겠죠. 그리고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여기는 7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7 컨비네이션 4 곱하기 여기는 7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리고 7 컨비네이션 5 곱하기 7 컨비네이션 5인데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자, 조금 귀찮아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7 컨비네이션 6의 제곱이니까 7 컨비네이션 6 곱하기 7 컨비네이션 1이 되고 7 컨비네이션 7의 제곱이니까 7 컨비네이션 7 곱하기 7 컨비네이션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0, 1, 여기는 2가 되어야 되죠. 빨간색으로.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의미하는지를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0과 7을 더하면 7, 각각의 이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면 모두 다 7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전개식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다시 두 번 적을 볼 거예요. 조금 귀찮더라도. 자, 그러면 바로 7 컨비네이션 0 플러스 그대로 7 컨비네이션 1의 x죠.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스킵해서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선생님이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고, 자, 한 번 더 적을 거예요. 한 번 더 적으면 7 컨비네이션 0, 또 7 컨비네이션 1, 선생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는 x가 붙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7 컨비네이션 2의 x제곱, 7 컨비네이션 3의 x 세제곱, 7 컨비네이션 4의 x의 4제곱, 자, 7 컨비네이션, 자, 7 컨비네이션 5의 x 5제곱. 자, 다 적어갑니다. 7 컨비네이션 6의 x의 6제곱, 7 컨비네이션 7의 x의 7제곱. 자, 이렇게 똑같이 두 번 적었어요. 똑같이 두 번.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7 컨비네이션 0 여기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를 곱한 거의 개수죠. 이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해버리면 여기에 7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0과 이 뒤에 있는 7 컨비네이션 7의 x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요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이 두 식을 곱한 x 7제곱에 무엇이 된다? 바로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7 컨비네이션 1과 7 컨비네이션 6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것과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거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자, 7 컨비네이션 1이 있죠? 자, 여기 적어볼게요. 7 컨비네이션 1이 있고 여기에 7 컨비네이션 6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x 한 개, 여기 x 6개가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x의 7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 뭡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또 해보면 요 세 번째 거는 7 컨비네이션 2와 7 컨비네이션 5를 곱했죠. 그러면 얘와 누구? 얘와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자, 앞에 있는 7 컨비네이션 2와 뒤에 있는 7 컨비네이션 5죠. 그리고 여기 x 두 개, x 다섯 개니까 x 일곱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은 바로 요것과 맞나요? 여기 있는 요거죠. 요 두 개의 곱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뭐가 되죠? 7 컨비네이션 3과 여기 있는 7 컨비네이션 4와 곱하면서 x 세제곱과 x 4제곱이니까 x의 7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네 개도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생략할게요. 누구랑? 이 다섯 번째 거는 얘와 얘죠. 얘를 곱해서 만든 개수, 즉 x 7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즉, 7 컨비네이션 4와 7 컨비네이션 3을 곱하고 x 4제곱과 x 세제곱이니까 x의 7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도 여러분들 어떻게 똑같은 방법대로 얘와 얘가 되겠죠. 자, 7 컨비네이션 5와 7 컨비네이션 2를 곱하고 x 다섯 제곱과 x 제곱을 곱하니까 바로 x 일곱 제곱이 되고 자, 다음은 어떻습니까? 요놈과 요놈이 되는 거죠. 그죠? 7 컨비네이션 6과 7 컨비네이션 1하고 곱하고 x 6개, x 1개.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얘와 얘가 곱해서 7 컨비네이션 7과 7 컨비네이션 0을 곱하고 x의 7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두 개의 식을 곱해서 x 몇 제곱, 7제곱의 개수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뭐죠? 앞에 부분이 바로 1, 자, 색깔을 잘 보이게. 자, 앞에 부분이 바로 1 플러스 x의 바로 7제곱을 전개한 거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의 7제곱을 전개한 거잖아요. 이 전개식에 이 전개식의 바로 누구? x의 7제곱의 개수가 바로 이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 플러스 x의 7제곱과 1 플러스 x의 7제곱은 다른 말로 1 플러스 x의 몇 제곱이 된다? 14제곱이 되니까 이 전개식에 바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한 꼴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1 플러스 x 14제곱의 전개식에서 x 7제곱의 개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14 컨비네이션 7이 되죠. 지수 컨비네이션 7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x의 7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14 컨비네이션 7이 되어서 n과 r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아쉽다는 거죠.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찾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문자로 정리화 시킨다면 바로 n 컴비네이션 0의 제곱 플러스 n 컴비네이션 1의 제곱 그리고 n 컴비네이션 2의 제곱해서 얼마까지? 바로 n 컴비네이션 n의 제곱까지. 이 결과는 뭐가 된다? 바로 이 앞에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이 n은 몇 배를 해주고 이 n을 해주고 컨비네이션 n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앞에 거는 두 배, 뒤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그게 바로 결과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 플러스 x에 2n 제곱에 2n 제곱에 바로 x의 n 제곱에 바로 계수가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60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이 이항계수의 성질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104번 문제 설명할 때, 자, 우리가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자, 그곳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 자리에 바로 1을 한번 대입해 보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봐서 바로 이항계수의 성질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1을 대입했을 때는 자, n 컨비네이션 0부터 출발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죠. 이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이 문자 그대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2n이면 여기도 2n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없습니까? 바로 n 컨비네이션 0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근데 얘를 없는 것을 추가해 줬으니까 우리는 한번 뭐 해줘야 되겠다?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0을 한번 해주면 이 식의 변함은 없겠죠. 그러면 이 식부터 여기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는 무엇이 됩니까? 자,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를 모두 더하면 바로 그게 2의 n제곱이 된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동일한 식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0이 1이니까 자, 1을 빼준 게 바로 여기 있는 중변에 해당하는 바로 식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200보다 크고요. 얼마보다 작은? 2000보다 작은 바로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1을 양변에 더해도 되지만 그냥 한번 처리해보면 2의 6제곱이 7이죠. 미안합니다. 2의 6제곱이 64니까 63이니까 성립하지 않고 2의 7제곱은 128이니까 127이라서 성립하지 않죠. 그럼 2의 8제곱은 어떻습니까? 256이잖아요. 그죠? 256에서 1을 빼면 255니까 성립하겠네요. 2의 9제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51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11이 되어서 성립하죠. 2의 10제곱은 얼마입니까? 1024죠. 1023이니까 승립을 하고요. 2의 11제곱은 1024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니까 2048이죠. 그러면 1을 빼버리면 2047이 되니까 성립하지 않겠네요. 따라서 8과 9와 10의 바로 값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수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이 9가 바로 등차 중앙이 되니까 9 곱하기 3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27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n 컨비네이션 0, 즉 지수 컨비네이션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지수 컨비네이션 지수까지의 합은 바로 2의 바로
지수 제곱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바로 1 플러스 x의 n제곱의 x 자리에다 무엇을 대입했다? 1을 대입했는 결과입니다. 아시겠나요? 161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50 컨비네이션 1부터 50 컨비네이션 49까지인데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바로 그 1 플러스 x의 n제곱에 이 바로 이항 정리가 있을 때 맞죠? 이 우변을 생각할게요.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자, 1을 대입하면 50 컨비네이션 0부터 50 컨비네이션 50까지가 모두 다 플러스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n 컨비네이션 0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1 플러스 n 컨비네이션 2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3으로 풀마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컨비네이션 D에 있는 숫자가 바로 짝수이면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이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 X자리에 무엇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0의 n제곱 바로 이 값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50 컨비네이션 1이 플러스 홀수가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자, 원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0 컨비네이션 0이 되고, 마이너스에 여기에 50 컨비네이션 1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에 50 컨비네이션 2가 되고, 마이너스에 50 컨비네이션 3, 플러스에 50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마이너스 50 컨비네이션 49 플러스 50 컨비네이션 50이죠. 그게 얼마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컨비네이션 1이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50 컨비네이션 1부터 50 컨비네이션 49까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변으로 뭐 하면 된다? 이항해버리면 바로 주어진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은 결론적으로 남은 게 그 네모의 값은 바로 남은 게 50 컨비네이션 0과 50 컨비네이션 50의 이 합과 같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50 컨비네이션 0은 1이고 50 컨비네이션 50도 1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홀수 파트만 다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짝수끼리 모두 더한 것과 맞나요? 짝수, 즉 컨비네이션 뒤에 짝수 있는 것들을 모두 더한 것과 홀수끼리 모두 더한 것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그것은 딱 절반이 되죠. 즉 2의 n제곱을 얼마로? 2로 나누면 2의 n-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짝수 번째의 합과 즉 R이 짝수가 되는 거죠. 그죠? R이 짝수가 되는 짝수일 때의 합과 R이 홀수일 때의 합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전체 2의 n제곱을 2로 나눈 2의 n-1제곱 2의 n-1제곱을 외우지 말고요. 2의 n제곱에 바로 무엇이다? 절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104번의 개념 설명할 때 개념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162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만족할 때 이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분모와 분자를 각각 보면요. 분자부터 한번 보세요. 분자부터 보면 16 컨비네이션 1, 16 컨비네이션 3, 16 컨비네이션 5, 16 컨비네이션 15. 컨비네이션 뒤에 부분이 바로 홀수만 모두 다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로 홀수 번째의 항과 짝수 번째, 즉 R이 홀수인 것과 R이 짝수인 것은 항상 같다고 했죠. 같으면서 그 값은 얼마로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2의 원래 지수 제곱의 무엇으로? 절반으로 같다고 했죠. 따라서 2의 15제곱이 바로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요. 7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까지 돼 있죠. 자, 이걸 일명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전반부라고 했죠. 전반부. 자, 전반부, 후반부는요. 지수가 반드시 무엇일 때만, 홀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짝수일 때는 전반부, 후반부 개념이 없다고 했죠. 그 내용 104번 문제 풀 때 개념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전반부의 끝은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전반부의 끝은 지수에다가 1을 뺀 다음 2로 나눈 값. 그럼 얼마가 되나요? 3이 되죠. 그러니까 이 7 컨비네이션 3이 바로 전반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후반부의 시장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바로 컨비네이션 뒤의 숫자가 4가 되는 것부터 7이 되는 것까지가 바로 후반부라고 했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된다? 그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전체 2의 지수 제곱에다가 절반으로 같으니까 바로 2의 6제곱으로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전반부, 후반부는 지수가 반드시 무엇일 때, 홀수일 때 가능하다. 지수가 홀수여야지 전체 이 컨비네이션은 짝수에 나오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성립하고 지수가 짝수계일 때는 바로 전체 컨비네이션이 바로 홀수계에 나오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를 사용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꼭 104번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의 6제곱분의 2의 15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의 15에서 얼마를 6을 빼면 되겠죠. 나눗셈이니까. 따라서 2의 몇 제곱이 되겠다? 9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수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걸렸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안다면 그냥 5초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63번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8개 중에서 8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라면 내가 받을 때, 만약에 내가 받을 때 몇 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8개 받을 때는 그 종류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뭐에만 관심이 있다? 개수에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에는 개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줄 때는 개수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사탕을 받았는지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개, 8개, 16개가 있는데 8개를 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초콜릿도 8개가 있고요. 사탕도 8개가 있어요. 그런데 초콜릿은 서로 똑같은 초콜릿이고 사탕 8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8개예요. 다른 종류라고 내가 X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우리가 사탕을 8개를 다 받는다면 초콜릿은 하나도 안 받아도 되겠죠.
분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사탕을 7개 받는다면 초콜릿을 1개, 6개 받는다면 2개, 5개 받는다면 3개. 이렇게 되겠죠. 어떤 걸 먼저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얘가 4개 받는다면 4개, 3개 받는다면 5개를 받아야 되겠죠. 2개 받는다면 6개를 받을 것이고, 1개 받는다면 7개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도 안 가지고 온다면 초콜릿을 8개 받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탕은 8개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을 받는 수는 몇 개입니까? 8 컨비네이션 8. 8개 중에 8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초콜릿은 하나도 선택 안 하니까 바로 8 컨비네이션 뭐가 되겠다? 0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밑에 거도 8개 중에 7개를 사탕을 받고 초콜릿은 8개 중에 1개를 받는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초콜릿은 똑같은 초콜릿입니다. 그러면 8개의 초콜릿이 있는데 얘가 똑같아요. 그럼 똑같으니까 얘를 1개 받으나 똑같은 초콜릿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8 컨비네이션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 8종류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어떤 걸 받아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몇 종류가 되는 것이다? 그냥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사탕을 7개 받은 다음에는 초콜릿은 어떤 것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 여기도 8 컨비네이션 0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탕을 6개 갖고 오는 거는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6개를 갖고 온다는 것이 바로 이 종류와 개수를 다 생각하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니까 서로 다른 8개에서 6개를 뽑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초콜릿을 2개 가지고 올 때, 자, 이렇게 2개 가지고 오나, 이렇게 2개 가지고 오나, 이렇게 2개 가지고 오나, 이렇게 2개 가지고 오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초콜릿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 8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와도 다 똑같은 한 가지니까. 이해되나요? 바로 이 사탕 5개 오는 8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8 컨비네이션 4, 얘도 8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2, 8 컨비네이션 1, 8 컨비네이션 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사탕을 1개도 안 받았는데 초콜릿 8개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이 전체를 그냥 가지고 오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한 가지니까 사탕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초콜릿 8개 모두 다 가지고 오는 것도 한 가지라서 바로 같은 초콜릿을 뽑는 경우는 초콜릿이 똑같기 때문에 모두 다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9개로 분류한 8 컨비네이션 0부터 누구까지, 8 컨비네이션 얼마까지, 8까지는 모두 다 더해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학에서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지수 컨비네이션 지수까지가 나왔으니까 얘는 바로 2의 8제곱이 되어서 바로 몇 가지가 된다? 25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탕이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사탕을 먼저 택한 다음에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은 1개를 선택하든 4개를 선택하든 7개를 선택하든 그 종류는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뿐이라는 걸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